FP 크라우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뵐 텐데요. 오늘은 4주에 걸쳐서 설득에 대한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절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신나는 거절 처리? 낚이셨죠? 제목 보고. 사실 거절당하는데 신날 사람은 없죠. 그런데요, 아시죠? 거절이 없이 어떻게 고객을 만납니까? 나 그냥 얘기만 하면 다 가입해. 뭐 다 계약해. 이런 사람은 없죠. 100%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를 늘려나가는 거, 그리고 거절을 당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둔감해질 수 있는 거, 이것은 노력으로 가능하죠. 그러면, 김효석이 넌 뭔데? 거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회사 첫 직장을 다녔습니다. 삼신 올스테이트 생명이라고요.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죠? 예. 지금 이제 하나와 함께 하게 됐는데, 거기서 영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상파 아나운서를 하다가 다시 영업해 보고 싶어서 쇼호스트가 됐는데, 정식으로 영업을 해보고 방송도 배운 사람이라든지 대박이 났습니다.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1등하고, 뭐 계속 1등을 했습니다. 팀장도 하고요. 지금은 쇼호스트를 길러내는 학원을 16년째 하면서 홈쇼핑에 나오는 쇼호스트의 3명 중에 1명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에서는요, 많은 설득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보험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보험사에서 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설득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FP 클라우드는 처음 인연인데요. 기대가 돼요. 여기는 또 보험업계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데라 제가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총 4부작으로 갑니다. 신나는 거절 처리 OBM 설득 화법도 있고요. 다음에 설득 전의 심리학, 저항의 벽을 무너뜨리는 마법의 언어로 거절을 처리할 거고요. 마지막에 거절하는 동기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려움이 있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지금 빌딩 위에 이렇게 올라가 계신 분 사진인데요.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이분은 두려울까요? 설레일까요? 네, 당연히 두렵겠죠. 우린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렵습니다. 그러면 거절을 당했을 때 우린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요, 두려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거절당했다고 죽나요? 아니면 뭐 높은 곳에 올라간 것만큼 그렇게 무섭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이 감정을 보면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이 됐을까 걱정이 되고 뭐 이런 거죠. 더 말씀드리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두렵다는 거는 뭔가 안 되는 것, 나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빌딩에 올라섰어요. 내가 떨어졌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멋진 낙하산을 메고 있다. 이러면 설레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높은 데서 뭐 스카이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은 두렵지만 오래 타는 사람들은 어때요? 설레이잖아요. 이 두려움과 설레인다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두려운 거예요. 안 될 거야, 다칠 거야, 이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침이 마르고 막 정신이 혼미하죠. 그죠? 근데 설레이는 것도 비슷해요. 안 해본 거잖아요. 늘 해본 것은 안 설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첫 키스. 설레이죠? 그걸 두렵다고 안 해요. 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설레이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거리고 침이 막 바짝바짝 마르지만 기대가 되죠. 낯선 곳에 여행하면 설레요. 근데 그 낯선 곳이 전쟁터라든가 나쁜 강도가 있으면 두렵겠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 두려운 거고요.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면 설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쩌지?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만 바꿔볼게요. 어쩔까? 뭐 이런 말은 없겠죠. 그러니까 어쩌지라는 건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어쩔까? 이거는 기대가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고객을 만났을 때 어차피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거절당하면 어쩌지가 아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계약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설레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거는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요 계층을 알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우리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을 이제 파충류의 뇌라 그래요. 생명 유지의 뇌입니다. 그 2층은요, 이걸 이제 포유류의 뇌라 그래요.
감정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가 이성의 뇌, 인간의 뇌입니다. 이 대뇌라고 피질이라고 그러죠. 이게 언제 밝혀졌냐면 1차 세계대전에 처음으로, 그전에는 뇌를 몰랐어요. 총알이라는 게 이제 머리에 박히는데 또는 통과되는데 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뇌에 총알이 박히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뇌사, 그러니까 파충류의 뇌만 안 건드리면 사람이 살아요. 이 뇌사가 하는 일은 호흡하고 소화하는 일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감정의 뇌인 이 변형계를 다치니까 사람의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두려움을 모른다든지, 뭐 계속 무섭다든지, 이렇게 뭐 공포를 느낀다든지 이런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뇌피질을 다쳤더니 뭐 계산을 못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변형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다, 기쁘다, 설레인다는 이 변형계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대뇌피질이 마비되는 거죠. 인간의 뇌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두렵다가 아니라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설레인다, 잘 될 거야 해서 그 감정은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비즈니스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격투기를 배우러 가잖아요. 격투기를 배우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복싱을 배우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눈을 뜨고 맞는 걸 가르칩니다. 야, 눈 똑바로 뜨고 맞아. 그리고 헤드기어를 씌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눈 뜨고 맞는 걸 가르칩니다. 왜 그래요? 예, 맞았을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눈을 감거든요. 그러면 더 때리면 계속 맞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맞으면 다음 펀치는 피할 수 있죠. 유도를 배우러 가도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낙법입니다. 넘어뜨리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법을 배워요. 이렇게 앞에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왜? 다치지 말라고. 이것도 영업과 관계가 있죠. 거절을 당했을 때 두렵다고 생각하거나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을 똑바로 뜨고 거절당하는 거죠. 내가 왜 거절당했지? 그래, 거절당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 다음 거절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또 낙법을 배우듯이 거절당했을 때 요령이 있으면 상처받지 않는 거죠. 우리는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절을 당해야만 고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무딘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우리가 개척을 시키잖아요. 저도 보험 영업 처음 했을 때 개척 영업 많이 했거든요. 그냥 돌방이라는 걸 하잖아요. 거의 99% 그냥 문전박대죠. 그걸 왜 했나 생각해 봤더니 거절에 대해서 무뎌져라. 자꾸 무뎌져라. 자꾸 넘어져 보는 거죠. 맞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무뎌지게 됩니다. 자,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100번 거절당하기. 지하장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나와요. 테드에도 이 친구가 강의를 했거든요.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소심한 거예요. 내성적이고. 누가 거절하면 막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봤는데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 그래서 100번의 거절을 당하려고 매일매일 거절을 당하고 다녀요. 뭐 SBS 다큐멘터리도 나왔고요. 테드에도 나왔고요. 세계적인 유명한 연사가 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100번을 거절을 당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해요. 자기는 일부러 거절당하려고 심한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면서 야, 이걸 들어주네? 오히려 아예 거절당할 마음먹으로 간 건데, 예를 들면 유튜브도 있거든요. 도너스 가게에 크리스피 도너스 가게에 가서 그냥 느닷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륜기 모델의 도너스를 달라고. 그런 도너스 없잖아요. 올림픽 도너스 주세요. 네? 그 오륜기 모델의 도너스 주세요. 근데 갑자기 저분이 띵 하더니 어떻게 생긴 건가요? 그러길래요. 그래서 자기네 거절당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그렸대요. 이렇게 이런 도너스요. 잠깐만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15분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거절당하러 들어갔는데 진짜로 15분 만에 오륜기 도너스를 만들고 나온 거예요. 크리스피 그 점원이. 그러더니 너무 고맙다고 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즐거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라 했더니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고. 놀라웠어요. 사람이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다 찍었거든요. 몰래. 유튜브에 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진지하게 그걸 적더니 그걸 만들어 오더라고요. 오륜기 도너스를. 이 사람이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구독자가 막 300만 뷰가 넘어서 많은 분들이 달렸고 그 점원의
본명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크리스피에서 막 상도 받고 막 세계적인 유명인이 됐어요. 그분도. 상대방 고객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받아줬더니 거절하지 않았더니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재밌구나. 새로 시도해봐야겠다 해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합니다. 물론 엄청난 거절을 당했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많이 발전했고요. 이걸 통해서 세계적인 명사가 됐습니다.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100번 거절당하기?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거절을 당합니까? 그 거절당한 것을 그냥 거절당한 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블로그에 쓰고 그걸 분석하고 다시 도전해보고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보고서 한번 도전하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절당하기 실습을 좀 해볼게요. 저는 기업체 강의를 가면 꼭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실습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절당할 겁니다. 하고 뭔가를 팔아요. 실제로 팝니다. 그리고 저는 세일즈 강사니까 팔아도 되죠. 그리고 한 100명 정도, 오늘도 사실 강의하고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왔는데 오늘 딱 1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거절을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제가 물건을 팔 건데요. 많은 거절을 당할 겁니다. 제가 설득 박사고 가는 데보다 1등 했고 뭐 유명인이고 이래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물건을 팔 건데요.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많은 영업인들이 얘기합니다. 있어요.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절하지만요.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귀인이라 그래요. 귀가 얇은 사람. 저는요. 확률적으로 해보니까 한 100분 정도 있으면 한 20분 정도가 사요. 그러니까 20%. 이게 딱 파레토의 법칙이잖아요. 20대 80의 법칙.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올린다. 맞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조사를 해보면요. 비슷하게 나와요. 4명의 거절 후에 1명의 고객을 만난다. 이것도 파레토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나의 승률을 봤으면 좋겠어요. 50% 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영업의 고수를 만났는데 20%도 잘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80% 거절을 당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으면 20%의 고객을 못 만나잖아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이 방송 보시면서 거절하셔도 되고요. 구입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귀인이에요. 귀가 얇은 사람. 좋은 겁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할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 설득을 잘할까요? 예. 귀가 얇은 사람이 설득도 잘해요. 세일도 잘해. 왜? 지가 설득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앞으로 2회차, 3회차, 4회차에서 이제 풀어드릴 세일즈 기법이기도 합니다. 거절의 기법이 되지만, 거절의 연습도 되지만 또 설득의 연습도 되는 거니까요. 자, 지하철이라고 지금 가정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세일즈 경력이 많지만 이 불법이어서 차마 불법까지 하면서 물건을 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파는 분 보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존경스럽더라고요. 만약에 지하철에서 내가 이 물건을 판다면 이렇게 팔 것 같아요.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물을 한 잔 먹고요. 예. 자, 지하철 탑니다. 제가 지하철 잡상에 좀 변신을 좀 할게요.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귓구멍을 파라 그러나요? 파지 말라 그러나요? 네, 파지 말라 그러죠. 왜 파지 말라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잘못하면요, 상처가 납니다. 염증이 납니다. 그래서 파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귓구멍은, 귓구멍은, 귓구멍은 집에서 파야 됩니다! 제가 만약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집에 가버리면 지하철 승객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막 짜증이 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 고객들도 이렇게 막 고개를 들 거예요. 뭔 소리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어테이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궁금해 기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네, 제가 왜 의사 가지 말라는 걸 하라 그러냐면 그거라도 안 하면 그건 맞아 하면 가족들끼리 스킨십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는데 이게 크고 나면은요, 좀 뽀뽀해 주려면 징그럽다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도 이제요, 엄마가 귀 파줄게, 아빠가 귀 파줄게, 그러면요, 희한하게 허벅지에 베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죠? 자, 이런 스킨십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이것마저 안 하면 가족들이 스킨십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인원들은요, 끊임없이 서로의 털을 골라주면서 서로의 스킨십을 합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 얼마나 좋은 스킨십인지. 자, 누우면요, 귀를 만져줍니다. 귀를 만져주면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면서 졸음이 올 정도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귀를 만진다는 스킨십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처음 뵀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상이 참 좋아 보이는데 저 귀 좀 봐주실까요?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귀 파는 스킨십은 정말 중요한 스킨십입니다. 가족과 그 스킨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귀를 파주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아무데나 찔러서 그렇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귀를 집에서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제가 해결합니다. 제가 오늘 특허받은 귀기를 갖고 왔는데 자세히 보세요. 자, 불이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요 끝에 아크릴 돼 있는데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 귓구멍에 넣어볼까요? 귓구멍이 확 흘리면서 터널에 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데 어느 누가 아무나 찌르겠습니까? 소업털까지 잘 보입니다. 야, 내가 의사가 된 기분이에요. 오, 내시경 카메라 같아.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받아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아, 구석에다 파고 싶은데 이 꺾어져서 안 파지잖아요? 이럴 때는 분리하십시오. 자, 미세주공을 하나 더 드립니다. 갈아 끼면은 아주 미세한 곳까지 귀를 팔 수 있게 되겠고요. 또 파다 보면 귀법이 부서지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게주걱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랐지 않습니까? 야, 이걸 3개를 더 드리니까 자꾸 잊어먹는다 그래서 밑에 보관함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다 보관하시면 3개가 다 보관되니까 이제 잊어먹지 않겠죠? 뭐가 됐습니까? 자, 후레쉬가 됐습니다. 장로 밑에 떨어진 동전 장난감 이거로 다 밝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밝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LED! LED 램프입니다. LED 수명은요,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최소 3만 시간을 갑니다. 아니, 집에서 귓구멍을 3만 시간 팔 일 있습니까? 이거 고장내려면요, 매일 3시간씩 30년을 귓밥만 파야 됩니다. 자,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건 여기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배터리만 교체하시면 500원에 바꿀 수 있거든요. 3만 시간이 뭡니까? 3대를 물려쓸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계를 약국에서 지금 3,000원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돈 1,000원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회째 어떤 분이 오는 거예요. 야, 아저씨. 정말 짜증납니다. 어떻게 그 아저씨는요, 그 짧은 시간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최저가를 검색하십니까? 850원에 파는 데가 있습니다. 저보고 비싸다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거기서 사세요. 왜? 배송비가 2,500원이에요! 결국 3,350원입니다. 그 싸게 산다고 그 3,350원을 내면서 주소 입력하고 안 보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손만 드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계신 분이 있어. 이 의자에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손만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에 현금이 없다. 제가 계좌번호 쪽지를 드리겠습니다.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빨리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입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평생 귀법할 때마다 재생각을 합니다. 자, 손들은 순서 내려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강의실에서 최소한 20분이 소리를 들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80명은 거절을 합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 만약에 지하철에서 저를 만났다. 어떠세요?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안 사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공식이 들어있는 책이 제 책 OBM 설득 마케팅 책이에요. 그래서 강의 중에는요, 이렇게 귀기를 얘기하고 제 책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기 전에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해 주지 않고요. 근데 사인이 돼 있고 귀기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문해 주시면 귀기까지 넣어서 책까지 13,500원짜리를 만 원에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강의 끝난 다음에 줄을 쫙 서서 구매를 하는데 다 사진 않습니다. 이것도 한 20% 정도의 고객이 책을 삽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궁금하시다면, 구입을 원하신다면 제 카카오톡에 제 이름 김여석을 검색하시면 친구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택배비를 제가 부담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요, 직접 세일즈도 해보고요, 현장에서 거절도 당해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누구나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요, 오픈, 어떻게 열 거냐, 호감을 제가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납득을 시켰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스토리텔링, 어떤 그 가족의 스킨십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브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요, 거절이 두려운 이유 말씀드렸고요. 어쩌지가 아니라 어떨까로 생각해보자. 그리고 100번의 거절 연습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 제가 거절 극복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OBM 설득화법이란 다음 시간에도 풀어서 설득 전의 심리학이라고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보험을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의 호감을 얻고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